안녕하세요. 사례로 알아보는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릴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재료명 표시 두 번째 강의로 식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 및 혼합 제재료의 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식품에 사용된 식품 첨가물을 정보 표시면의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식품 첨가물은 그 종류에 따라 표시 내용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는 식품에 사용되는 식품 첨가물을 표 4, 5, 6 등에 나누어 등재하고 있는데요. 표 4에 등재된 식품 첨가물은 고시한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4와 다르게 표 5에 등재된 식품 첨가물은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량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 6에 등재된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고시한 명칭이나 같은 표에서 규정한 간량명이나 주 용도 중에서 선택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을 2종 이상 혼합하거나 1종 또는 2종 이상 혼합한 것을 희석제와 혼합한 것 등을 혼합제재류 식품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혼합제재류 식품 첨가물의 경우는 단일 식품 첨가물과 표시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표 4의 식품 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로는 사카린 나트륨, 식용색소, 녹색 제3호 등이 있습니다. 표 5에서 식품 첨가물 명칭이나 간량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로는 가티검, 감색소, 감초 추출물, 결정 셀룰로스 등이 있으며 결정 셀룰로스의 경우에는 간량명인 결정 섬유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 6에서 식품 첨가물의 명칭이나 간량명 또는 주 용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식품 첨가물로는 구연산, 구연산망간, 베타글루카나아제 등이 있습니다. 베타글루카나아제의 경우는 간량명인 글루카나아제 또는 주 용도인 효소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합제재류 식품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해야 할까요? 혼합제재류 식품 첨가물은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혼합제재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제재류를 구성하는 식품 첨가물 명칭 등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식품 첨가물 명칭은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 대신 표 5 또는 표 6에서 규정한 간량명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합제재류의 한 종류인 면류 첨가 알칼리제를 사용한 경우 혼합제재류의 명칭인 면류 첨가 알칼리제를 표시하고 괄호로 이를 구성하는 탄산나트륨, 탄산칼륨을 표시하면 됩니다. 참고로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 즉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는 L글루탐산 나트륨 제제, 면류 첨가 알칼리제, 혼합제재 등 9종의 혼합제재류 식품 첨가물이 고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합제재류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고시된 혼합제재류의 명칭 표시를 생략하고 이에 포함된 식품 첨가물 또는 원재료를 많이 사용한 순서대로 모두 풀어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복된 명칭은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설탕과 안식향산 나트륨으로 구성된 혼합제재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혼합제재라는 명칭을 생략하고 괄호를 풀어 설탕과 안식향산 나트륨으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식품 제조에 사용한 설탕과 혼합제재에 포함된 설탕을 한 번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 방법은 표시 공간을 확보하여 가독성을 좋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식품의 원재료에서 이행된, 즉 캐리오버된 식품 첨가물이 당해 제품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양보다 적게 함유된 경우에는 그 식품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식품의 가공 과정 중 첨가되어 최종 제품에서 불활성되는 효소나 제거되는 식품 첨가물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식품 첨가물 중 향료를 사용한 경우 예시와 같이 향료라고 표시하거나 바닐라 향 등 향료의 명칭을 괄호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특성에 따라 천연 또는 합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향료에 천연이란 용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합성 향료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조한 향료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한 향료에는 영업자의 선택에 따라 합성이란 용어를 추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슈로와 함께 자주 하는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베타카로틴의 용도를 착색료가 아닌 영양 강화제로 사용하였을 때 영양 강화제로 표시할 수 있나요? 네, 표시할 수 있습니다.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즉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 베타카로틴의 주요 용도를 착색료, 영양 강화제로 정하고 있고 제품에 영양 강화제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 경우라면 베타카로틴 영양 강화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아황산 나트륨을 밀가루 계량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식품 등의 표시 기준 표 4에서 아황산 나트륨의 용도는 표백제, 보존료, 산화방지제로 되어 있습니다. 아황산 나트륨을 표 4에서 규정한 용도가 아닌 밀가루 계량제로 사용한 경우라면 주 용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식품 첨가물의 명칭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식품에 혼합 제재류 식품 첨가물을 5%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원재료명으로 표시해야 하나요? 물을 제외하고 식품에 사용한 모든 원재료명은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표시해야 하고 혼합 제재류는 식품 첨가물로서 복합 원재료인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혼합 제재류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표시해야 하는데요. 표시 방법은 혼합 제재류의 명칭을 표시하고 괄호로 혼합 제재류를 구성하는 식품 첨가물과 식품을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혼합 제재가 두 개의 식품 첨가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개의 식품 첨가물 중 한 개는 주 용도로 다른 한 개는 간량명으로 표시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재료로 사용한 혼합 제재의 두 구성 식품 첨가물에 대하여 주 용도로 표시할 수는 없고 식품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고시한 명칭으로 각각 표시해야 하는데요. 다만 표 5 또는 표 6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량명이 있다면 간량명으로 표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복합 원재료 내 6순위에 혼합 제재가 포함될 경우에도 이 혼합 제재를 표시해야 하나요? 복합 원재료의 경우 복합 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6순위에 있는 원재료는 혼합 제재에 해당되더라도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레몬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 상태로 환원한 다음 레몬향 천연 향료를 추가하는 경우 100% 레몬 주스로 표시할 수 있나요? 네, 100% 레몬 주스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 크기로 식품 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레몬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 상태로 환원한 제품의 경우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0% 표시 광고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최종 제품에 표시한 한 개의 원재료를 제외하고 어떤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하나여 100% 표시 광고가 가능한데요. 다만 농축액을 희석하여 원 상태로 환원한 제품의 경우 환원된 단일 원재료의 농도가 100% 이상이면 제품 내에 식품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100%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0% 표시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100% 표시와 동일한 글씨 크기로 식품 첨가물의 명칭 또는 용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상 식품 표시 기준을 설명드린 식약처 안심 캐릭터 지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